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이틀째 날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데요. 내일부터 운영되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두 곳에 투표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 유권자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둘째 날. 오늘은 총 111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첫날인 어제와 같은 인원으로 누적 인원은 222명이 됩니다. 4년 전인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틀째 투표자 수 401명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뉴욕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추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추가 투표소는 모두 두 곳으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 설치됐습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강당입니다. 추가 투표소는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만 운영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1,500억 달러 규모의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정부 운영에 차질이 없으려면 오늘 밤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 의장이 30일 2016에서 17회계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뉴욕시의 경우 기존 쿠오모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대로 현재 9달러에서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 지역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12에서 13달러 수준까지 올리고 이후부터는 물가 인상률에 따라 상향 조정폭을 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상원이 제시한 중산층 대상 세금 감면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양측은 향후 5년에 걸쳐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타협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은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1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주정부 운영에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도달에 실패하면 주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협상 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참여는 시민권자의 고유의 권리이며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투표에 참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만의 특권인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미 대통령 선거 때마다 8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민당국은 비시민권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투표하는 경우에도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연방법무부사나 이민항소국은 지난 2006년 연방선거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난 페루 출신 이민자가 제기한 추방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옹호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투표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내년에 오를까 걱정입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보다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자들이 많은 오바마 케어가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가 전국의 오바마 케어 개인 가입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가입자들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 입원, 의사 방문을 통한 처방 등의 횟수도 직장에서 스폰서해주는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보험사가 가진 여러 플랜들이 재정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플랜인 블루크로스 하이마크의 경우 펜실베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직장 스폰서 보험 가입자보다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헬스케어를 받는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루크로스는 이 플랜 시행 후 2년간 7억 7,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측은 보험료를 어느 선까지 올리게 될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가운데 뉴욕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위 1%의 자본 이득은 무려 전체 87%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38%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인 36,851가구는 전체 소득 2,823억 달러의 38%인 1,07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90만 달러에 달했고 시 전체 임금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인 반면 자본이득에서는 무려 87%를 차지했습니다.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1,315가구였고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도 1,852가구에 달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21,764가구로 2009년 14,795가구에서 47% 증가했습니다. 2013년 상위 1%에 포함되기 위한 연소득은 63만 6,86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 전체 368만 6천 납세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80만 가구는 연소득이 $10,0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은 연소득 29,133달러 미만이었고 절대 다수인 87%의 가구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스바겐 자동차가 허위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연방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클린 디젤을 내세우며 광고했지만 배기가스 배출은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40배나 초과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폴스바겐 측을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공정위원회는 폴스바겐 측이 지난 7년 동안 클린 디젤을 강조한 광고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허용 기준을 최대 40배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사의 디젤 차량을 사도록 속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정확한 배상액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폴스바겐 디젤 차량이 55만여 대인 것으로 조사돼 한 대당 평균 28,000달러의 차량 가격을 배상금으로 책정할 경우 배상액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스바겐은 지난해 이번 스캔들의 폭로 이후 약 70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지난 1월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배상금, 다수의 집단소송 배상금에다 이번 소송 배상금까지 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만 수백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무료 아침 급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찬반 의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교육협회와 시라큐스대 맥스웰 스쿨 사회정책연구센터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급 내 무료 아침 식사는 학업이나 비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욕시 교육국이 약 200곳 공립학교의 킨더가든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출석률, 수학, 읽기 테스트 점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무료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두고 찬성 측은 학업 성취 와 출석률, 성적을 향상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집에서 아침을 이미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아침 식사 실시 여부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미미했고 비만을 초래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NIU 교육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침 식사가 학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사 제공자
자체는 좋은 일이라며 영양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택 구매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경기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5.7% 상승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어제 지난 1월 S&P 케이스 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175.42로 지난해보다 5.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은 서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북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주는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11.8%나 올랐으며 다음은 워싱턴주 시애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은 179.65로 2.8% 소폭 상승했고 시카고는 129.25로 지난해보다 2.1% 올라 20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데이빗 블리처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르고 있다며 주택 재고가 적고 신규 주택 공급량은 부족한 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호경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엘니뇨 영향으로 시에라 네바다에 쌓인 눈의 양이 연간 평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적설량 조사단체 더 스노우팩에 따르면 엘도라도 카운티 에코 서밋에 있는 필립스 스테이션에서 강설량을 측정한 결과 5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눈의 수분 함량은 26인치로 지난해 4월 기준 5%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30%의 수자원을 담당하는 스노우팩은 봄과 여름에 서서히 녹아 북가주 지역 저수지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일부 농업단지와 남가주 도심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한편 수자원국은 아직 가뭄 해갈이 되기에는 부족한 양이라며 올겨울 강수량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올해 말까지 감원을 추진합니다. 감원 인원은 워싱턴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4,000명으로 알려진 감원 규모는 1차적으로는 6월까지 4,000명,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4,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으로 모두 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감원 계획은 주로 퇴직 등 레이오프 감원과 명예퇴직에 의한 것이었으며 보잉은 당시에 수백 명의 임원과 매니저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감원 결정은 지난해 보잉의 새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데니스 뮬렌버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자신의 몸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할 순 없을까요? 최근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의 속옷 모델로 낙점된 영국 출신 모델 이스크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튼실한 하체를 보란듯이 드러내며 화보를 찍었습니다. I got told I wasn't good enough and that I could never make it. And then Aerie told me I was beautiful because I was me. 이스크라는 어릴 때부터 모델이 꿈이었지만 하체 비만인데다 엉덩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15살에 어렵게 모델이 되긴 했지만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I've been in the industry for 11 years now. I've experienced a lot of criticism for my body. But I was in catwalks and fashion shows where they could only put me in the coats because 다이어트나 수술의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크라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억지로 살을 빼는 대신 운동을 통해 탄력 있는 엉덩이와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데 힘썼고 포토샵으로 몸매 보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캠페인을 펼치는 한 의류회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actually I was beautiful because I was different. And that you can never be someone else. You just have to embrace you and be the best version of you. 미국에선 다리가 너무 길어 놀림을 받았던 여성들이
모델업계의 샛별로 뜨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만 무려 130cm에 육박해 이른바 롱다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체이스와 폴리, 로렌 양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When I saw Holly's video, I was kind of bummed because I thought maybe, oh, her legs are longer than mine and I'll never get the title. But then I measured myself and found out I'm actually longer than Holly's legs. 모두 20대 초반인 이들은 어린 시절 특이한 체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모델계에서도 너무 길다는 이유로 회자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 다리를 보란 듯이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제는 모델업계도 인정하는 롱다리 3인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onestly, I love the attention. I've been told my whole life and I was picked on, so now it's like I'm being recognized for something. 남과 다른 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들만의 개성일 뿐이라는 것을 이들은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돈 보스코 테크니컬 아카데미의 성모 교사가 뉴욕시 교육감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 교사는 소장에서 뉴욕시 교육청의 방출 조치는 부당한 처사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쌓아왔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방출 조치된 바 있는 성 교사는 오히려 자신은 성추행 피해 학생에게 폭력적 언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트위터 계정에 뉴저지 트랜짓 소속 경찰관 55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당국은 IS의 해킹 그룹이 이달 초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안보부 FBI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유료 도로 등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어소리티가 $26만 4천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한층 개선된 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3만 6천여 명의 운전자가 이 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최하는 2016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오는 4월 9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같은 날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놓고 치러지며 뉴욕은 플러싱 퀸즈 칼리지에서 뉴저지는 러커스 주립대학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됩니다. 대상은 4에서 11학년 재학생이며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과학기술 분야 진로 등에 대한 무료 강좌도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포근하겠지만 흐리고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며 차차 개이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간간히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